딸아이가 산후조리원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사위는 PC방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수유 시간에 말이죠. 저는 그날 맹세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해낸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64살이고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워냈어요. 30년을 초등학교 교단에 섰고 지금은 퇴직해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수진이가 겪은, 아니, 우리 모녀가 함께 싸워낸 3년간의 전쟁입니다. 2021년 5월이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현관에 서 있길래 제가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임신했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딸 나이 30. 구청 세무과 구급 공무원으로 일한 지 겨우 3년 차. 아빠는 누군데? 결혼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딸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 사람 믿을 만해? 딸이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이 아기는 낳고 싶어. 그리고 아기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절망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다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예비 사위와 그 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역 근처 한정식집.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가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식당 문이 열리면서 향수 냄새가 확 풍겼어요. 짙은 화장에 금목걸이를 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옥순이라고 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묘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세게 쥐는 악수였거든요. 우리 민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얘가 좀 부끄럼을 타서. 그제야 그 여자 뒤에 숨듯이 서 있던 남자가 보였어요. 강민우. 제 사위가 될 사람. 키는 175cm쯤,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6살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목소리가 모기만 했습니다. 자리에 앉는데 강옥순이 계속 자리를 바꾸더라고요. 민우가 창가에 앉아야 한다며, 민우 옆에 본인이 앉아야 한다며. 음식이 나오기 무섭게 강옥순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민우 원래 대기업 다녔어요. 전자본사, 그것도 기획팀에서요. 근데 이게 워낙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건강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창업 준비 중이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대기업을 다녔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서방, 우리 수진이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요. 사랑한다거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없더군요. 식사 내내 강옥순이 90%를 떠들었습니다. 민우는 그저 밥만 퍼먹고 있었죠. 먹는 모습도 별로였어요. 입을 쩝쩝 소리내며 먹고 반찬은 어머니가 집어주는 것만 먹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저는 민우 옆으로 바짝 붙어 걸어갔어요. 강서방, 잠깐. 솔직하게 물을게.
정말로 우리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민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따라오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아, 아니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럼 아기 아빠로서 책임질 수 있어.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제가 곧 취업할 거고요. 당분간은 수진이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분간은 수진이가라는 말. 그 말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 거실 불을 끄고 딸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집은 내 명의로 해. 절대 공동명의 하지 마. 알았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중에 딸을 구하는 유일한 카드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1년 7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강씨네 쪽에서 온 사람들이 유난히 시끄러웠죠. 강옥순이 큰 소리로 떠들며 사람들한테 우리 민우 대기업 다녔다 자랑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손에 닿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물으셨죠.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민우의 대답이 너무 작아서 뒤에 앉은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귀에는 그 예가 마치 시험담 말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는 날. 전세 1억 2천만 원짜리 빌라 2층. 제 퇴직금 3천에 딸이 대출 9천을 받았어요. 강옥순이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에구, 이게 뭐야? 우리 민우는 원래 넓은 데서 살아서 이런 데에 적응 못할 텐데. 신혼집은 두 사람이 살만하면 돼. 그리고 강서방이 곧 취업하면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고. 정작 민우는 작은 방에 박스를 쌓아두고는 컴퓨터부터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힘들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쯤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뒤에서 요란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우 오빠가 취업 준비한다고 PC방만 가. 그리고 집에서는 게임만 해. 오늘도 내가 출근할 때까지 자고 있었어. 엄마, 그리고 내가 퇴근하면 집이 엉망이야. 지금 당장 가볼게.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부터 났습니다. 상한 음식 냄새 쉰내.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 물에 부른 그릇에서 끈적끈적한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배가 불러온 몸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어요. 강서방은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저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어요. 커튼을 쳐놓고 불도 안 켜서요. 민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낀 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강서방.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헤드셋을 확 벗겼습니다. 장모님. 민우가 깜짝 놀라 의자를 뒤로 빼며 돌아봤어요. 얼굴에는 며칠 안 씻은 기름때가 끼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요.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요. 잠깐이라고. 수진이 말로는 매일 이런다던데. 취업 준비는 언제? 그리고 이 집 좀 봐. 임신한 사람이 사는 집이 이 모양이야.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수진이는 임신 중이야. 최소한 설거지라도 해놔. 그리고 저녁은 내가 차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민우의 눈은 자꾸 모니터를 힐끔거렸어요. 그날 저는 밤 10시까지 딸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서 기름이 잘 안 지워졌어요. 손에 닿는 그릇마다 끈적끈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옥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우리 민우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집안일을 남자 보고 하라고요. 우리 민우는 원래 그런 거 안 배워서 몰라요. 며느리가 좀 가르쳐 줘야죠. 저는 참다 터졌습니다. 그럼 36까지 뭐 하고 살았어? 집안일이 여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수진이는 임신 중이라고. 아이고, 임신이 병도 아니고. 저는 애 셋 낳고도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저 모양으로 키운 거지. 강옥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대로 가르쳐. 아니면 내가 가르칠 거야. 그 후로 강옥수는 거의 매일 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한테 비밀번호를 받아내서 멋대로 들어와서는요. 어느 날 제가 갔더니 강옥순이 부엌에서 냄비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밑반찬이 하나도 없네? 우리 민우 뭐 먹고 살아?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입덧이 뭐 대수라고. 나는 애 새 키울 때 입덧하면서도 다 했어. 강옥수는 가방에서 밑반찬 통을 꺼내 냉장고에 쑤셔 넣었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배가 많이 나온 몸으로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딸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강옥순이 빨래를 뒤지고 있었어요. 얘야, 우리 민우 속옷이 왜 이래? 빨래를 대충 하니.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2022년 1월 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3kg, 200g짜리 여자아이.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이뻐.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원했습니다. 강옥순이 비용을 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수진이 카드로 긁었더라고요. 수진이는 새벽마다 수유를 했어요. 2~3시간마다 깨서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기저귀 갈고요. 첫날 밤 제가 가봤더니 수진이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져 있었어요. 민우는 면회 와서도 아기만 쳐다봤습니다. 나 PC방 가봐야 해. 친구들이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30분 만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새벽 4시쯤 조리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산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하였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어지러워.
그리고 온몸이 너무 아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산후우울증 증세가 보이고요. 극심한 피로 상태예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민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야 민우가 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부인이 쓰러졌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전화했는데 1시간 만에 와. 자는 사람이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민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매일 딸의 집에 갔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밥 해놓고 아기 봐주고. 민우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강서방, 아기 기저귀 좀 갈아줘. 제가 부탁하면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저 이거 잘 몰라서요. 몰라. 아빠가 되고도 몰라. 저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 수진이도 처음 엄마가 됐는데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어느 날은 수진이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유선염. 젖이 뭉쳐서 염증이 생긴 거죠. 딸의 가슴을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하고 뜨거웠어요. 저는 딸을 부축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한테는 아기 봐달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왔더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목이 쉰 울음소리. 기저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민우는 헤드폰을 끼고 게임 중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민우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기가 우는데 게임을 해? 아, 제가 달래도 안 그쳐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기저귀를 갈았어요.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저귀 발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니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는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딸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기가 너무 어려. 엄마가 도와줄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혼시켰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손주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아기가 100일을 지나고 돌을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어요. 민우는 그 사이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건강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 집에 왔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너 왜 그래?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갔더니 디스크래.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33세 디스크. 그리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정수리 쪽이 훤히 비쳐 보일 정도.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있었고요. 2024년 가을,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의 집 화장실을 쓰는데 휴지통에 구겨진 종이가 보였어요. 펴보니 게임 아이템 결제 영수증. 10만 원, 20만 원씩. 날짜를 보니 거의 매일 결제되어 있었어요. 저는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더 많은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소가 적힌 메모지도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딸이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강서방이 도박을 해.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 나 어떡해.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날 저는 제 친구 혜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혜숙이는 변호사였거든요. 명자야, 이혼 준비해. 지금 당장. 며칠 후 저는 민우를 미행했어요. 퇴근 후 PC방으로 간 민우를 따라가서 지켜봤습니다. 6시간 동안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PC방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채업체였어요. 집에 돌아와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강서방이 전 회사 그만둔 이유 아니? 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거짓말이야. 개수기가 알아봤는데 횡령 의혹으로 합에 퇴사했대. 그리고 그때 빚이 생겼어. 2천만 원. 지금도 도박하고 있어.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알고 있니? 지난달에만 300만 원이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평생 저 인간 뒷바라지하며 살 거야. 건강 다 망가지고 돈 다 빼앗기면서.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인간이 사기꾼이었던 거지. 다음 날 저는 강옥순을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민우 어머니, 민우가 도박한다는 거 아셨습니까? 강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알고 계셨네. 알면서도 우리 수진이와 결혼시킨 거야. 우리 민우가 잘못했지만 며느리가 잘 이끌어줘야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6년을 못 고쳤으면서 며느리 보고 고치라고. 그리고 큰아들은 왜 연락 안 해? 그것도 며느리 잘못이야. 강옥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다 알아. 큰아들은 사업 실패하고 가족 버렸지. 그래서 막내한테만 집착하는 거 아니야. 강옥순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려봐. 그럼 고소할 거야. 강옥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 12월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민우와 강옥순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빼앗아 가시려고요. 강옥순이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아들 제대로 못 키워놓고 무슨 할머니 자격이야. 우리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도박 내역, 통장 인출 기록, 횡령 증거. 판사님이 민우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화됐어요. 전셋집이 수진이 단독 명의였거든요. 그때 제가 딸한테 했던 말이 딸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민우의 빚이 드러나면서 수진이는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아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수진이한테 갔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수진이가 법원 밖 계단에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이와 손주는 제 집으로 왔어요. 좁지만 따뜻한 우리 집으로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었고 디스크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3살, 말도 제법 하고요. 할미,
사랑해. 손주가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25년 가을 수진이가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7일급 공무원.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요. 엄마, 내가 해냈어. 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덕분에 나 이제 정말 강해졌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도 받았잖아. 손주를 안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더 강하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는 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